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현정 지음 길버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적게 일하면서도 오늘을 제대로 사는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다가서기 위해 부와 행복을 동시에 거머쥐는 시간 관리 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천천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라고 했습니다. 노동으로 흘리는 땀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쉬운 방법을 찾으려 들면 잔머리 굴린다고 꿀밤을 맞았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 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마음만 바쁠 뿐 작은 일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그릇들을 다음 날까지 싱크대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겨우 얻은 직장에서의 업무도 힘에 부쳤습니다. 지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거리는 쌓여가는데 몸은 무기력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늘 돈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년이, 한 달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 순간이 쌓여서 미래의 제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돈 벌 시간이 없었던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위기의 가면을 쓴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 동안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느라 내 시간을 모두 쓰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점을 말입니다. 부족한 시간을 벌기 위해 저는 특별한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는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짧은 시간에 몰입하여 집중적으로 일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있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경매 투자를 하고 종종 강의도 하며 세 권의 경매책도 썼습니다. 충분히 일하면서도 여유 시간을 만들어 저 자신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단한 부자는 아닙니다. 적당히 벌고 풍요로운 시간을 가진 시간 부자입니다. 구김살을 쫙 펴주는 건 돈이었습니다. 셋째를 낳던 3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만 해도 살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해 모아둔 돈도 있었고 남편 사업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휴직을 했고 1년간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은 큰아이와 띠동갑인 누뚱이 막내에게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그동안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었고 하필 남편 사업도 갑자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폐업 직전이었습니다. 그제야 남편 혼자 힘만으론 새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어야 하니까. 나는 엄마니까.
이번에는 아끼는 대신 돈을 더 버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시작했고 임대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과 아내 충숙의 대화입니다. 이 집 사모님은 부자인데 참 착해. 부자니까 착한 거야.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구김살이 없어. 돈이 구김살을 쫙 펴줘. 완전히 동감합니다. 돈은 구김살을 펴줍니다. 돈과 시간의 서술어는 같습니다. 과거에는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나 돈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돈에서 돈에 대한 기본 생각을 올바로 가지라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버려야 돈이 생깁니다. 돈도 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돈과 시간의 서술 어미는 같습니다. 돈을 벌다, 시간을 벌다,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돈을 아끼다, 시간을 아끼다, 돈을 낭비하다, 시간을 낭비하다,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돈이 많다, 시간이 많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씁니다. 시간이 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보다 가진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이 풍요롭게 살기 마련입니다. 시간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 수익을 얻거나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기 사업, 부업을 하거나 몸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면 좋은데요. 하루아침에 시간 노동자에서 시간 창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진 시간을 모두 다 내다 팔아 하루 종일 일만 하면 시간 창조자가 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 시간을 떼어내 시간 창조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 창조자가 하는 일은 가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부자는 시간 창조자가 될 시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부자는 무엇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시간 부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울하게 떠안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법니다. 이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가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납니다. 가치 없는 일을 줄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게 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 다음 주 일정을 체크합니다. 이 플래닝 작업을 주간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일의 중요한 순서대로 플래닝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과의 일정도 배치합니다. 만약 미리 정한 개인 일정에 외부의 다른 일정이 끼어들면 다른 시간 어때요? 그 시간에는 일정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과의 약속도 거래처와의 중요한 약속인 듯 여깁니다. 시간 부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시간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도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놓아 시간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순간과 순간의 연결입니다. 순간이 점이라면 시간은 선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말입니다. 시간의 징검다리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연결됩니다. 돌이 촘촘하게 놓여 있으면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고 돌 간격이 넓으면 건너다가 발을 물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한다면 기존의 돌다리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을 원한다면 부지런히 더 많은 돌을 놓아야 합니다. 만약 미래의 큰 변화를 원한다면 돌의 간격을 넓혀 점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발이 물에 빠지거나 발을 헛디뎌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발이 젖는 것이 두려워 돌의 간격을 넓히지 못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의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새로운 돌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또한 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4시간이 바쁩니다. 평소대로 살면 소원 등대로 가기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일부러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는 종잣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다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써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만의 루틴인 플래닝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6시에 일어나 최소한의 시간을 쓰는 저자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가지는 대신에 오늘 플랜을 간단히 체크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오늘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된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오늘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을 주간 플래너 뒷면에 쓰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약간 분주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 대신에 일주일에 1시간 플래닝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플래닝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한 번에 하나씩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일을 할까 말까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가장 대립하는 요인이 시간과 돈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에 연인과 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하고 싶어 무리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일을 잠시 멈추고 매직 플래너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플래닝을 하기 위해 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직 플래너를 쓰는 법입니다. 1.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모두 나열합니다. 2. 소원 등대로 가기 위한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3.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과 소원 등대로 가는 일을 함께 배치합니다. 4. 필요한 돈과 시간을 계산합니다. 5. 반드시 할 일과 위임할 일, 하지 않을 일을 선택합니다. 6. 당장 실천합니다. 돈 공부는 필수입니다. 저는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은 일반인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경매는 괜찮은 부동산 투자법입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여 제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 경매의 기본 수익 구조입니다. 금융회사처럼 예대 마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50만 원을 받아 은행이자 2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은 수익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도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처럼 남의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돈 공부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 달러나 금을 사는 투자도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돈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4단계 비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목표 설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시간 확보로 불필요한 일을 줄여 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3. 플래너 작성으로 하루 5분 매직 플래너를 쓰는 것입니다. 4. 수익 창출로 만든 시간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 희망의 별에 불을 지펴라 라는 책입니다. 김광훈 지음 함께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이들이 들려주는 사랑, 행복, 성공, 희망 등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는 것이 최고의 용기입니다. 어떤 때는 사는 것조차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책하거나 자신에게 모질게 구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괴롭힐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누구나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불운이 겹쳐 더욱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소한 위로의 말,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격려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회란 없습니다. 용기란 성공의 보장이 없는 가운데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다 라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공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되 감내해야 할 리스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계산된 위험을 감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으면 누구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란 흔치 않으며 대부분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생각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사람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산물이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으며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우리는 생각에 의해 형상이 만들어지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신체의 순환도 순조로워서 건강에도 이롭고 적극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혈관에도 손상을 주어 갖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낙관적인 조건에서는 누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낙관할 근거가 없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할 때 운명의 여신마저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 케이지는 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낡은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낡은 생각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낡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사고가 들어갈 틈이 있을 수 없고 결국은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조직도 변신의 기회를 놓치고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허물을 벗어야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나비가 태어나듯이 변신은 절정을 느끼게 합니다. 사회나 경제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특기나 가치관, 교양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비교적 단기간에도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1. 즉시 시작하라. 2. 거창하게 하라. 3.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플라톤도 시작이야말로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막막해 보이던 일도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이 첫 삽에서 시작되고 평생 지속되는 관계도 첫 만남에서 비롯되듯이 시작을 해야 인생이 풀립니다. 아직 불완전하다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시작이라도 문제점을 보완하며 추진하면 본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착수할 때 막막할수록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크고 그 성공 경험은 다른 일을 할 때 더 큰 추진력의 원천이 됩니다. 제때 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걸 입증하는데 바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초기에 했다면 비용과 노력이 거의 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걸 입증하는데 모든 정력을 바치는 이유는 바꾸는 것보다는 위험이 더 작고 노력도 덜 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탐대실 조금 편하게 지내려다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변하는 편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험의 대가가 클수록 더 많이 배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경험이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붙여주는 이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일일일비하면 심신이 피곤합니다. 모든 경험에는 수업료가 있습니다. 당연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면 아픔이 덜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배운 게 있다면 어떤 쓰라린 경험도 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인생에 독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행복이란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행복은 많은 재산이나 세속적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비참하게 느끼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만 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이룬 성공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만 해도 자신이 받은 축복이 많지만 일단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착하다 보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비관적이 되면 사람이 주변에 모이지 않게 되며 따라서 행복과 성공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낙관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로 몰려듭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부귀의 원천이 숨어 있습니다. 현명하게 짐을 져야 합니다. 루홀츠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짐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짐을 지는 방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느끼는 무게감이 크게 다릅니다. 하는 일이 즐겁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다면 자신이 짐을 진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매 순간 괴로울 뿐입니다. 마음의 먼지가 두터워 시야를 가리기 전에 방울을 철저히 하고 이미 들어온 먼지는 수시로 닦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의 종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시간은 극히 희귀한 자원이며 관리되지 않으면 그 밖에 아무것도 관리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자원은 긴급 지원을 통해 보충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격차는 결국 경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것은 시간의 활용 여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시간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상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공부든 일이든 그 무엇이든 하루에 15분만 꾸준히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 있는 것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쉬지 말고 가야 합니다. 누구나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멈추지 말고 계속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기로 한 번에 만회하려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상대는 이미 목적지에서 여장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킹을 하다 보면 한 걸음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몇 분만 걸어도 꽤 먼 거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물며 평생을 걷는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상상보다 먼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인생이 불립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낼 일이 모자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분노를 쌓아두면 병이 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화를 내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화는 상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일 때가 많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세상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웃어야 행복이 옵니다. 미소에는 운명조차도 비켜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시무룩한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리 없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었던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생이 본래 그렇고 세상사가 작동하는 원리가 원래 그렇다는 걸 깨달으면 세상과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잘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벌벅은 일에서 얻는 환희의 비결은 한마디에 담겨 있다. 탁월함이다. 무언가 잘하는 방법을 알려면 그것을 즐기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업적을 내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르지만 이를 잊게 해주는 방법은 그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는 자세입니다. 싫지만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심을 가지며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면 그 일이 수월해지며 결국은 달인이 됩니다. 걱정한다고 고민이나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좋은 글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에너지를 얻는 게 좋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